안녕하세요. 저는 황인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서울혁신파크를 총괄 관리하는 이제 서울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어떤 모임, 동아리 또는 거버넌스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서울혁신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5인의 각 방면 전문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연령대와 성별을 적당한 비율로 배분을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공식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파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고와 그다음에 조언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전국하고 저 해외에도 혁신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 네트워크 분과에서 4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단체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는 참 편한 토크라고, 참 편한 토크.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너무들 회의 중심과 늘 무거운 주제로들 만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바꿨습니다. 일단 우리 센터 내에 웃음문화 팀을 만들고, 웃음문화 팀에서 참 편한 토크를 운영을 하는데, 그냥 격주 금요일 날 점심때 모여서 편하게들 케이터링 식사를 하고 주제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들 만나서 돌아가는 얘기하고, 또 그 중에서 그 입주단체 대표가 자기네 회사 소개하고 싶으면 나와서 그냥 홍보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돌려서 시제품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주 자유로운 모임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부담도 없고. 그래서 참 편한 토크라는 이제 공식 모임이 있고, 파크 얼라이언스라고, 요즘에 이제 뭐 화상회의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파크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공유 스튜디오에 우리 직원이 사회를 보면서 입주단체 중에 꼭 4분 정도씩 초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파크살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그 자료를 보내고 있고요. 이게 파크 얼라이언스고, 지속적으로 파크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메이커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파크에는 메이커들이 엄청들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목공을 하시는 분이나 뭐 도시농업, 아니면 플라스틱 갖고서 하는 그 업사이클링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메이커스들의 지향점과 삶이 뭔지, 메이커스라는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편하게 이제 수다스럽게, 제가 좀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다스럽게 하는 게 해볼까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 입주단체 대표 한 분과 30대 여성이 서로 막 일종의 대담도 아니고 토크예요. 그러면 편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뜻밖에도 조회율이 그래도 한 3, 4만 건씩 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단체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네가 이 파크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 또는 잘 왔다, 이런 생각들을 더 강화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그 어떤 문화적 그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새롭게 이제 우리 파크의 비전을 세운 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 생산 기지라는 일단 그 미션을 잡았어요. 그걸 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을, 지구를 생각하는 샵, 지구를 생각하는 거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구를 생각하는 집현전. 집현전은 이제 도서관 겸 이제 연구기관인데요. 그걸 만들고 있고, 이 지구를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 요즘 뭐 기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벌써 뭐 저도 50 몇 년 살았는데 최근 5년 동안 이런 폭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50일 넘게 이런 장마를 경험하고, 주 단위로 태풍이 오고, 또 점점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 주기들이 짧아지고 있고, 분명히 지구는 변하고 있거든요.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파크라도 먼저 이 지구를 생각하는 어떤 문화 또는 교육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그쪽 방면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매주 한 분씩 초대를 해가지고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온라인과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소통도 하지만 또 공식적으로 알려드려야 돼서 이제 알림이라고 해서 한 주 동안에 파크 관련해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알림의 형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카톡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거버넌스 형태도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얘기하면 저는 그냥 소통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소통은 일방향이 되거나 또는 무거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차원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혁신파크를 제가 자꾸 PR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서울 혁신파크를 3C의 공간이라고 불러요. 3C. 첫 번째 C는 뭐냐면 컨트리다, 컨트리. 여기는 일종의 마을이다. 그래서 제 별명이 사실 촌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뭐냐면 캠퍼스예요.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뭔가를 배우는,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혁신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도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캠퍼스 기능을 하고, 또 하나는 발음이 비슷하긴 한데 캔버스 기능도 있습니다. 캔버스는 뭐죠? 빈 캔버스에 우리는 뭔가를 그려넣죠. 창의, 창조, 거리낌 없음. 그래서 우리 혁신파크는 3C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마을, 컨트리, 캠퍼스, 캔버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컨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 이 마을에서 우리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을, 옛날 전통 마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장님 계시고 또 동네 원로들 계시고 일하는 청년들이 있고 어린애들이 있고 여성층들이 있고 또 옛날 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할아버지들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사실은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제가 이제 커뮤니티라는 말로 돌려서 이제부터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동대문구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또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걸로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티죠. 작은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우리말로 공동체라고 보통 번역이 되지만 사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의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거쳐왔고요. 커뮤니티라는 정의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정의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레이먼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영국의 이제 사회인류학자죠. 이분이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도 자료 뒤지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물론 이제 유럽 관점입니다. 특히 영국. 여기 보시면 이제 평민이에요. 귀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또 지역에 거주하는.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의 공유 같은 공유성. 그 다음에 동일성, 공통성. 이런 의미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역, 거주 이런 쪽의 개념들이 더 강화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떤 국가나 사회라는 게 있고 이것도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커뮤니티는 직접적인 게 뭐래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자족적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족입니다. 자급자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이 주장을 한 거는 저 혼자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참신하다고 이제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은 본 거고요.
제가 이제 피세스라고 부르는데 피세스 전에 이 테리토리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커뮤니티가 되려면 공간이 없는 추상적인 거.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실은 잘 안 돌아갑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해커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직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란 말을 제가 스페이스라고 안 쓰고 테리토리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테리토리와 같은 말이 우리 YNU에서 얘기하는 때루아죠. 근데 때루아는 단순히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공간에 있는 기후, 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동대문 문화재단, 여기 선농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때루아인 거예요. 선농단이라고 딱 붙이는 순간 저도 아까 그 느낌 딱 받았는데 동대문 문화재단이 있고 선농단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저는 딱 오면서 바로 농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나가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그 곡물을 이렇게 수확하고 그걸 갖고서 소 한 마리 잡아서 했다는 그게 탁 떠오르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 선농단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스페이스라고 붙였다. 우주. 그러면 느낌이 또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리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에서 뿜어주는 아우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하기 전에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커뮤니티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티뉴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자족적 관계성이라고 서로 가치들이 교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서로 교환이 되고 이해관계도 서로 교환이 돼야 됩니다. 교환이 없으면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일개 분자들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좋은 커뮤니티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스토리. 예를 들면 이제 그 홍대 앞에 있는 상상마당에 공간을 만들어 놨더니 그 뒤로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신중현이 아시죠? 신중현 우리 한국 락의 대부 이분이 은퇴 공연을 상상마당에서 했다. 오, 거기서? 그 다음에 헤드윅이라는 그 뮤지컬 아시죠? 헤드윅을 만든 캐머런인가요? 그 감독이 또 다른 데도 아니고 그 홍대 앞에 있는 100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건물에 와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공연도 했다.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VIP한테 하는 업무 보고를 그 상상마당에서 하려고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경호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LG나 삼성이 그런 공간을 지어서 해보겠다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데하고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50플러스에 속해 있는 그 북촌 탁구라는 데를 가봤는데 저 북촌 한옥마을에 있더라고요. 정말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탁구장이에요, 탁구장. 근데 이 탁구장의 탁구대를 수시로 바꿔서 뭐 책상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서 또 공연도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간을 정말 이분 잘 쓰시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외부 단체들도 끊임없이 오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어린이들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고 또 어떤 주부들도 오고 이런 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지하에 있어서 처음에 우습게 봤다가 여기는 이야기가 있네. 여기는 잘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려면 피세스 그냥 외워두시면 좋죠. 피세스.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만났다가는 서로 사이만 나빠지거나 막걸리 공동체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이제 그 상상마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게 때루아고요. 그 다음에 이거 퍼포스예요. 목적.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이게 제가 3년 전인가 했던 거니까 지금 14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논산에도 논산 상상마당이 있고, 춘천에도 가면은 춘천 상상마당이 있고, 또 올해는 부산에도 상상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니까 지금 KTNG 이미지는 담배 회사가 아니에요. 젊은 애들한테는. 문화회사입니다. 문화 콘텐츠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치. KTNG라는 기업은 상상을 지원하는 어떤 가치를 주는 거고, 거기 온 이용자들은 문화를 체험하고 스토리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게 제가 5, 6년 전에까지 이야기만 적은 거니까 그 뒤로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평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활동은 사실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 단체든 아니면 공식 단체든 스스로들 우리가 1년을 해봤으면 우리 뭐 했지? 라는 걸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몇 명이나 참가했나? 우리 모임에. 그 다음에 서로 믿는 어떤 신뢰의 깊이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MPI라는 건 이제 순 추천 지수인데요. 입소문이나 블로깅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위험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뭐 중간에서 내로남불이라고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슨 어떤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서로 막 불화, 그 다음에 이 팔을 갈라가지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이 팔을 갈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됐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기업의 경우라면 이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한번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모임이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각자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더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마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상마당에 월 3만 명이니까 1년에 한 36만 명 정도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들을 줬고요. 회사 이미지가 아저씨 회사나 올드 또는 공기업 철밥통 이런 거였는데 젊음 상상 문화라는 식으로 가치가 바뀌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의 5개 대학교의 산학과정을 개설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담배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또 그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최근에 막 떴던 그 충주 시청 그거 아시죠? 예. 한타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깨버리니까 갑자기 조회율이 막 40만 건, 막 50만 건씩. 이제 그래서 이제 충주라는 커뮤니티가 이제 되게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는 이제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커뮤니티는 유형별로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까인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응용화하면 이제 앞으로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눈 건데요. 일단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냐 아니면 기업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냐, 요 기준을 가로축으로 놓고 짧게 하는 거냐 아니면 길게 가는 거냐. 일회성은 무조건 아닙니다.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4가지로 나눴어요. 서커스형 커뮤니티, 목장형 커뮤니티, 시장형 마켓, 시장형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운동으로서의 커뮤니티, 이렇게 이제 4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각각을 보면 이제 목장형은 기업이 주도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마당이나 또는 KT가 하는 모바일 퓨처리스트나 또 여러분 위생용품 다루는 락앤락 있죠. 락앤락 서포터스 같은 거 굉장히 훌륭한 커뮤니티거든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고급진 분들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설화 메이븐 클럽 같은 경우는 조금 폐쇄적이지만 꾸준히 오고 있는 좋은 경우죠. 뭐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레고도 보면 이제 동아리들 해가지고 성인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엔스라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디자인 아이디어를 이제 올리는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요. 근데 요 이제 목장형은 뭐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눠서 목장형 안에 방목형, 셰퍼트형, 혼합형 이렇게 했는데 방목형은 기업이 하긴 하는데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락앤락, 뭐 상상마당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예요. 이따가 락앤락은 제가 제일 강의 마지막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거기가 무지하게 잘 돌아가는 이유는 기업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여러 모임들을 가지고 특정 기업과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동대문구에 제일 큰 기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동대문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이 시장만 있나요? 뭐 그쪽 상인회하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서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치들이 오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형은 고객이 그러니까 이 개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요즘 그런 모임들이 이제 많고 특히 유럽에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우리도 전통적으로 5.1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요즘 바자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분 당근마켓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 베이스로 이렇게 중고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파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이 중고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를 보면 돼요. 이게 시장형인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회들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커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잠깐 가서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긴 하는데 기업이 주도하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뭐 1년에 뭐 2번을 한다든지 무슨 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학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카드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시티브레이크 행사가 되게 유명했었죠. 그다음에 바카스가 1년에 한 번씩 그 144명의 대학생들을 뽑아들여서 하는 국토대장정 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종의 유목형 이 커뮤니티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형태인데 운동형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월가를 점령하라 그게 거의 그래도 한 2달 정도 갔었잖아요. 전부 그 월가에 막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거기서 이제 어떤 구호를 얘기하고 99% 대 1%라는 개념이 그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그 운동을 따라 해가지고 어떤 자본이 계속 자본만 확대되고 일반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성토를 이제 하는 게 있었고, 우리는 사실 월가를 점령하라보다 더 대단했던 이제 붉은 악마 무브먼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발적인 거였죠. 예. 이게 이제 운동형이 가지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단계는 이제 도입 단계와 성장 단계, 그다음에 성숙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하면서 이렇게 작게 가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왜 하는지, 우리 같이 할 사람들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지 아무나 막 끌어들였다가는 바로 커뮤니티는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도 높은 사람들끼리 주변에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너 어디 모임 멤버야? 그러면 오, 끝내주는데? 이런 정도로 해야지 결속력도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다가 조금 되면은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키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고객도 선정하고 고객 참여도 외부 사람들도 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서 각자가 좀 하나가 주체가 되는, 그다음에 미션도 좀 키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상상마당이 이제 아까 그런 그 도입과 성숙과 성장과 성숙 이런 패턴으로 간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커뮤니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주례들이 꽤 있어요. 저게 해보니까 저는 기업에서도 해보고 우리 혁신파크에서도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동호회 같은 거를 많이 해보는데,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커뮤니티 그런 거 왜 하는데 쓸데없이 일이나 하지, 돈이나 벌지.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영자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지자체가 개입하는 순간 리버마켓은 망했다고. 이게 이 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모임이 잘 되면, 예,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제 작은 모임은 좀 응용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커뮤니티를 기업들이 잘 운영을 하면요, 일단 기업의 관점이 확대가 돼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고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그거는 락앤락 서포터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내부 기업의 긍정적 자부심이나 어떤 이념을 공유하는 무형의 효과가 오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KTNG를 직접 하면서 경험한 건데, KTNG가 상상을 응원한다고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간을 운영하니까 갑자기 KTNG 담배 회사잖아요. 담배 회사에 갑자기 스카이드 애들이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니네 왜 여기 담배 회사야? 담배 회사. 아닙니다. 여기는 상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보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전체 중에 30%는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월급 갖고 싸우지 않아요. 더 재미난 일을 하려고 다니는 거죠. 그럼 아주 좋은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려면 이 운영자들이 꼭 머릿속에 새겨둬야 될 생각이 뭘까? 그게 저는 여기 있는 세 가지예요. 제일 핵심은 꾸준해야 됩니다.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돌아갈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일단 꾸준해야 돼요. 커뮤니티 정의 자체가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정성이에요. 요즘 이제 진정성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수많은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막 일희일비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갖고 또 내부 분위기를 막 조작하려고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이 핵심 운영자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 이 모임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구성원 전원이 이 가치와 문화를 공유를 해야 돼요. 핵심 관계자만 알고 막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락앤락 용품은 좀 일부 사봤지만 실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한 적은 없어요. 제가 가입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여긴 주부들만 가입하는 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락앤락 서포터스에서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어들이 이런 거예요. 2002년에 김준일 그 락앤락 회장님이 붉은 악마를 지켜보다가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붉은 악마처럼 우리 고객인 주부들이 우리 락앤락을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시작된 게 락앤락 서포터스라는 온오프라인 그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거기는 위생용품 이제 환경 문제가 늘 크잖아요. 그 이분이 이제 조직도 별로 안 만들어 놓고 그 담당자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이 넘는 회원을 관리하는데 단 3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이것만, 야, 우리 이 공간은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물건 팔 생각하지 마라. 붉은 악마가
SK텔레콤이 만약에 물건 팔라고 했었으면 모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런 열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건 안 팔아도 된다. 그분들이 맘 놓고 뛰놀게 하라. 그 다음에 지원도 최소한만 하라. 역설적으로 지원의 저주 아세요?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지원이 조금 줄어들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차라리 지원을 덜 받은 사람은 원래 그러려냐고 굉장히 내성이 강해져요.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돈 많이 주면 좋아할 것 같죠? 예. 돈 더 안 준다고 화를 냅니다. 여기 이제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뭐 클래스, 이벤트, 직거래 장터 담담하게 이제 뭐 떠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재미나요. 여기가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부들 서포터스가 계급이 있습니다. 세로미, 알림이, 지킴이. 세로미는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 요거는 이제 알림이는 뭐 열심히 홍보해주고 막 정보 이렇게 해주는 거. 요 지킴이는 이 사이트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VIP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기업에서 뭐 해주냐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이것만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3년간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킴이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해서 해주는 게 1년에 그 20만 전체를 하는데도 예산이 2억인가도 안 돼요. 이게 여기는 이제 원칙이 새로움, 균형, 자율성 이런 원칙으로 하는데 좀 늘 새로워야 되죠. 예, 구닥다리로 계속 남아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2006년에 한번 환경 호르몬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우리 위생용품에 치명적인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환경 호르몬이 있다. 근데 그때 락앤락이 1위였기 때문에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까졌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냐. 이 주부들이 나서신 거예요. 락앤락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우리가 담보한다. 고객이 담보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수그러져가지고 이 엄청난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커뮤니티의 핵심 키워드는 직접성, 지역성, 그 다음에 자족적 관계성이라는 거 있고, 피스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의 4개 유형 했는데 아마 동대문구에 계시는 이제 분들은 이제 목장형이거나 시장형 둘 중에서 아마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지속성, 진정성, 그 다음에 구성원이 공유를 해야 된다. 요 3가지 예,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